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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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박이다님 어서 오시고요. 네, 미정영님, 세미님, 오버말리님, 아프로님, 그리고 좋은 생각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고고님, 플러스 웨이브님, 콜럼버스님하고 진주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크세노포님, 리소님, 서정원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까로니스 베르첼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라니로기님, 돌멩이님, 자유로운 영혼님, 레몬트님, 네, 허공광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장부자님, 세윤이님, 그리고 씩씩오구님, 오늘도 수행님, 네, BHK님도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그리고 건강경쟁님 어서 오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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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동님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네, 오늘 자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지수가 좀 급락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어제 미리 나름대로 어제 밤에 열심히 이제 저녁 방송에서도 이제 우황청심원을 자꾸 입에 넣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눈치채셨나요? 어제 갑자기 막 지수가 좀 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했던 얘기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네, 지수가 혹시라도 급락 나오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셔라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우황청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제 눈치를 좀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죠? 증시가 급락 나와도 괜찮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그죠? 네. 그렇다고 대놓고 이제 급락 나온다는 소리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그렇습니다. 네. 대놓고 급락 나온다고 하면 또 밤잠 못 주무시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했는데 아무튼 뭐 나름대로 얘기를 어제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뭐 어지간하면 그죠? 네, 눈치를 채시지 않으셨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아무튼 뭐 잘 이렇게 대응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네. 일단 오늘 뭐 코스피 지수하고 이제 코스닥 지수가 좀 하락을 좀 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좀 빠져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랑 이런 거 보시면 사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이렇다 할 중간에 조정 없이 그냥 쭉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조정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주식하는 사람 중에 조정 좋아하는 사람 없을걸요? 누가 있어요? 그죠? 네,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조정이라는 단어보다는 이런 단어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쉬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안하실 거예요. 그 비관론자들이 하도 여러분들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비관론자들 이 양반들은 맨날 조정 나온다는 얘기만 하면 꼭 요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정도 빠질 거라고. 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급락은 10년이나 20년에 한번 볼까 말까예요. 네. 이런 급락 잘 안 나오거든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를 또 지금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네. 뭐 쉴 때 그죠? 네. 뭐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이 쉴 때 누워서 쉬든 옆으로 돌아 누워서 쉬든 그죠? 앉아서 쉬든 소파에 기대서 쉬든 아니면 한숨 자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편안하게 쉬면 되는 거죠.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이런 얘기 왜 하냐면요. 주식시장이 좀 세게 떨어진 다음에 쉬든 아니면 살짝 들었다가 놓으면서 쉬든 아니면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이렇게 횡보하면서 쉬든 뭔 상관이에요. 쉬는 건 똑같은 거죠. 맞죠? 그래서 너무 이제 이 지수를 알아맞히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수는 좀 쉬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공주님 어서 오세요. 네, 공주님이 제 팬이라고 하시니까 네, 제가 네,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니엘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아무튼 좀 쉬어야 돼요. 네, 어차피 쉬어야 되는 증시를 보면서 선생님 내일은 지수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이런 걸 뭐하러 물어보세요. 관심 갖지도 마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쉬어야 된다니까요. 네. 어떤 모양으로 드시는지 상관없으니까요. 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이런 거에 이제 부질없는 거 있죠. 굳이 몰라도 되는 거 이런 거를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거기다 쏟는 그 에너지를 다른 데다가 쏟으세요. 다른 데다가. 네. 아셨죠? 다른 공부를 더 하세요.
그 에너지를 갖다가 바닥에서 주식을 찾는데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좋은 종목을 많이 발굴할 수 있겠어요, 그죠? 공부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타고난 머리를 갖고 이제 태어나신 분들도 있지만 머리가 좋은 건 아닌데 노력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공부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분들 이렇게 보면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분들 보면 막 무식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때요? 네. 에너지를 아껴서 어딘가에 이제 집중을 한다고요. 그런 분들이 보면 사회생활 하시면서 성공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성공하시려면 집중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수 오르고 내리고 이거 맞추는 거 이거 진짜 부질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네.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예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 해드릴 거냐면 투매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뭐 지수가 나름대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투매를 좀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 이제 그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안 그래도 이제 오늘 오후에 우리 회원들한테 먼저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2가지 정도만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녁에는 이제 제 문자번 회원분들도 방송을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얘기를 좀 더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무방 참여하시는 여기 일반 회원분들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잘 전략을 잘 짜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 방은 저희 이제 정회원들 있죠. 정회원들 방은 그렇게 복잡한 게 없어요. 매수 매도 사인도 되게 깔끔하게 되거든요. 복잡한 게 없고요. 시황 같은 거 설명할 때도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희 방에는 고수분들도 많으세요. 진짜 많으신데 그런데 초보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시황 같은 거 설명할 때는 초보분들한테 맞춰서 시황을 설명해드려요. 요즘에 보면 제가 자꾸 뭐 생활 비유를 많이 들죠. 그래서 생활 비유를 많이 드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뭐 왜 그러냐면 서로 지금 이제 요 얘기부터 좀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네. 생활 비유를 왜 많이 들은 줄 아세요? 오늘 제가 일부러 좀 천천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급하게 얘기할 게 없기 때문에 천천히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 비유를 왜 많이 드냐면 원래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때 교수님한테 이렇게 배운 게 있는데 처음에 이제 처음 이제 어떤 걸 가리키는 이제 그런 선생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초보일 때는요 그냥 진짜 그 배운 대로 그대로 가리킨다고 하더라고요. 배운 대로 그대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딱딱한 거죠. 초보 선생님은 좀 딱딱하대요. 근데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이제 좀 오랫동안 가리킨 선생님들은 이제 생활 비유를 잘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잘 가리키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흉내라도 좀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알아들으실까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때 교수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흉내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비유를 많이 들고 있으니까 초보자분들 잘 이해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의도는 좋으니까요. 아무튼 결과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이제 투매가 나왔죠, 그죠? 자, 투매가 나왔는데 투매가 나올 때 일반적인 개인들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지수가 이렇게 살짝 떨어지죠. 살짝 음봉이 딱 떨어지면 최근에 개인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거의 똑같습니다. 어쩔 때 보면 붕어빵으로 찍어낸 것처럼 똑같습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최근에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 매매 기법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 거 느끼시나요? 솔직히 느낀다 1번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이건 그냥 뭐 느끼신 분들만 찍어보세요. 다시 여쭤볼게요. 요즘에 사람들 단기 매매하는 거 보면요 거의 기법이 똑같아요. 그런 거 느끼신 분들은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있으세요? 갑자기 또 질문을 들어서 대답하기가 애매하시죠? 요즘에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 그 기법을 쫙 보면은 거의 기법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들리시는 거죠? 그리고 무료 추천 나오는 거 보면 차트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 얘기 많이 해드렸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아무도 안 찍으시네요. 그런 것처럼 투매가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처하는 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투매가 나오려고 하잖아요. 투매가 나오면 개인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냐면요, 이렇게 반응해요. 손실, 즉 조정을 피하려고 갑자기 현금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조정 온다고 현금을 많이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비가 올까봐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것처럼 조정이 올까봐 현금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이미 음봉을 한두 개, 두세 개 맞고 나서 이제 현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면서 손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많이 만드는 경우들이 많은데 거의 이런 투매가 나오면 개인들이 거의 똑같이 행동합니다. 네, 거의 똑같이 행동해요. 놀라울 정도로 거의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그 현금을 가지고요. 저점에서 주식을 잡으려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첫 번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가 하루에 1%, 2%씩 하락하고 외국인 기관이 뭐 둘이 합쳐서 하루에 막 4조 원씩도 팔고요. 2조 원씩도 팔고 막 그러죠. 오늘 잠깐만요. 오늘은 외국인하고 기관 합쳐가지고 대충 2조 원 정도 팔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파는 거예요. 이 물량을 또 개인들이 다 받아줬죠. 네. 이런 걸 보면서 개인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조정이 온다고요. 불안해한다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항상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조정을 피하려고 손실 조금이라도 덜 보려고 현금을 잔뜩 만들어 놓고 주식을 저점에서 잡으려고 기다립니다.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왠 줄 아세요? 성공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막 손절을 해요. 왜 그러세요? 그거 조정이 올 거래요. 그래서 현금 들고 있다가 바닥에서 주식을 사서 싸게 잡아서 수익 내겠대요. 성공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한 번이라도 성공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고요. 그걸 두 번, 세 번, 네 번 연속으로 성공되는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하지 마시라고요. 안 돼요 이거. 대부분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아까 질문하니까 대답들 안 하셨는데 제가 뜬금없이 질문을 드려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이건 이해되시죠? 이해되셨으면 이거 1번 한번 찍어보시고요. 네. 이건 이해되세요? 네. 이거 거의 안 돼요. 네. 투매 나왔다고 막 손절하시고 현금 많이 들고 있으면요. 그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어떤 분들은 뭐 그 지수가 이렇게 조정 나오면 제가 어떤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냐면요. 그런 사람들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개 방송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처럼 지수가 급락하면 그 채팅창에 대부분이 불안해요. 개인들이. 안 불안하시겠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만큼 팔면서 그죠? 네. 지수가 막 마이너스 1%, 2%, 3%씩 막 하락하고 있으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 얼마나 불안한데요. 근데 거기에서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채팅창에 이런 글을 써요. 이럴 줄 알고 어제 주식 다 팔아서 현금 들고 있다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럽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옆에 있으면 진짜 한 대 꿀밤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 불안한데 거기서 자기 현금 많이 들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이럴 때 꼭 해드려요. 네. 그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 나중에 주식 올라올 때 주식 없어요. 그대로 현금 들고 있거나 아니면 그 투매 나올 때 현금 오래 들고 있겠어요? 어디 가서 단타 치겠죠? 단타 치다가 싹 물려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걸 치면 부러워하지 마시고 아이고 하면서 불쌍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분들 잘 안 풀립니다. 그 투매 나오고 폭락 나올 때 사람들 불안해하는데 거기다가 그런 글을 치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배려가 없는 사람이 뭐가 잘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잘 안 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행동 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네. 아니 주식으로 부자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왜 현금 들고 있다고 자랑을 해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주식 들고 난 이 와중에도 주식을 들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해야죠. 네. 주식 다 팔아가지고 현금 들고 있는 게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자기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공개 방송 같은 거 다른 분들 것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데서 누군가 그런 거를 치면 마음 흔들리지 마시라고 미리 얘기해 드린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네. 제가 공방할 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바로 강퇴시켜 버립니다. 원래 저는 어지간하면 강퇴 안 시키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바로 내보내 버립니다. 다른 분들 심리 망가질까 봐. 네.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공개 방송이나 어디 무료 방송을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자, 이 얘기도 해드릴게요. 이게 투명화 나왔을 때 내 심리를 지키는 법이에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불안한 사람들이랑 같이 섞여 있으시면 안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한 방에 같이 있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있으시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그죠? 네. 왜요? 감염될까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똑같아요. 주식은 누구랑 같이 해야 되냐면 말 많은 사람이랑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 편안한 사람들이랑 같이 하시면 돼요. 예, 마음 편안한 사람이랑. 그러면 내 마음도 편안하거든요. 근데 무료 방송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데 가잖아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막 낮에도 막 실시간으로 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부산 자갈치 시장보다 더 시끄러워요. 네? 자갈치 시장 가면은 좋은 먹거리나 그죠? 네, 뭐 좋은 저기 뭐야 품질 좋은 물건들, 네, 좋은 상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면은 다 불안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잔뜩. 거기 앉아가지고 같이 있으시면 멀쩡한 사람도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불안해서 또 그런 데또 가세요. 네. 그런 데 참여하지 마시라고요. 정말 마음이 불안하시면 잠깐 컴퓨터 끄고요. 밖에 나가서 1시간, 2시간 걷다 오세요.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돈 한 푼 안 들이고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개인들이 이렇게 투명화 나오면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손절이나 아니면 수익이 별로 나지도 않았는데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현금을 잔뜩 들고 있어요. 그 저점이 오면 바닥 잡으려고요. 네. 이 방법 하지 마세요. 성공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이런 것도 안 하면 도대체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렇게 투명화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 그렇다면 현금 안 갖고 있으면 뭐 갖고 계세요? 주식 갖고 있겠죠? 그러면 내 주식을 빨리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체크해야 되냐면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개인들이 극도로 불안해하거든요. 개인들이 극도로 불안해할 때는요. 여러분들 보유 종목, 특히 개별주들 있죠? 하루에 마이너스 5%, 심하면 마이너스 7, 8%까지 하락할 수 있어요. 그게 틈에 나오면 보통 그래요. 아무리 검색해봐도 그 회사에 문제가 없죠. 근데 막 4%, 5%, 7% 빠지죠. 그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불안해서 그냥 시장가로 던진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누군가가 또 불안해서 같이 던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투매가 투매를 부른다고 하거든요. 거래량을 잘 보세요. 거래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거래가 정말 없을 거예요. 근데 4%, 5%, 7%, 8%씩 빠져요. 그거는 그 안에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즉 거래량도 거의 없다는 얘기는 세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들고 있는 누군가가 무서워서 던지고 나간 겁니다. 왜요? 그거 팔아가지고 조정을 피한 다음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잡아보려고. 네,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그때 그냥 시장가로 던져버립니다. 불안하니까 그냥 일단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매가 자꾸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멀쩡한 주식인데 4%, 5% 기본으로 빠져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운봉이 한 개에서 많으면 보통 2-3개 나옵니다. 투매가 나오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냥 감내하시라는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그거 그대로 회복됩니다. 네. 그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투매가 나오면 가장 먼저 뭘 체크해줘야 되냐면 내가 보유한 종목이 세력이 여전히 매집되어 있는지. 당연히 세력이 매집한 주식을 사셨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매집한 종목에 세력이 그대로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세력 물량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종목 아무거나 하나 갖고 와볼게요. 잠깐만요. 진짜 아무거나 하나 갖고 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뭘 보여드릴까요? 오전에 회원들한테 설명했던 게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는 게 있는데 저희만 보여준 건 아닙니다. 이 차트를 갖고 얘기하면 좋겠네요. 자, 보세요. 차트가 이 정도면 설명하기 아주 좋은 괜찮은 차트예요. 네. 자, 어떤 분이 주식을 말 그대로 헬스케어 주식이니까 헬스케어가 좋아서 여기에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했는데 살짝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런 데서 매수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사놨는데 투매가 나와서 살짝 떨어지는 거예요.
4% 5% 여기서 샀으면 이제 10% 정도 손실이 나겠죠, 그죠? 네. 그럴 때 뭘 체크하셔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죠? 세력의 물량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이거 확인하는 거는요 1초면 돼요. 왜요? 1초면 됩니다. 거래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가 나갔어요? 나갔으면 거래가 확 솟았겠죠. 이 정도는 솟았겠죠. 한 1000만 주로 터졌을 텐데,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가는 막 하락해요.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오늘 같은 경우에 아침에 마이너스 한 2% 빠졌네요. 그렇죠? 네. 신경 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런 10%, 마이너스 5%짜리, 7%짜리 음봉 한 두세 개가 떨어져도요, 거래가 없으면 세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히 냅두면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비율을 들어드릴게요. 투매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일단 조정부터 얘기해 볼게요. 조정이랑 투매가 다른데 비율을 들으면 이래요. 8 있죠, 8. 8 다 있으시죠, 지금? 네. 왼팔, 오른팔. 네. 8 있으시죠? 네. 뭐 다리가 아니면 다리. 네. 일단 8을 볼까요? 네. 8이 직각으로 부러졌어요. 그럼 이거 그대로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빨리 병원 가셔야죠. 아니면 여기에 한 15cm나 20cm 이상 쭉 칼로 베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 가서 꼬매셔야죠. 수술을 하시던지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죠. 그쵸? 네. 그리고 그거 아물고 다시 회복되는데 오래 걸리겠죠. 기부수도 해야 되고요. 부러졌으면요. 그죠? 네. 그쵸? 네. 그건 조정이에요. 그쵸? 좀 힘들죠. 불편하고. 그죠? 네. 근본적으로 내가 죽진 않지만, 그죠? 네. 얼마나 피곤하고 좀 아프겠습니까? 그죠? 근데 투매는 뭐냐면, 여기에 내 팔에 진짜 그냥 이렇게 살짝 조금 어디 지나가다가 살짝 긁힌 거 있죠? 조금 긁힌 거. 그 정도예요. 그 정도는 그냥 냅둬도 어지간하면 다 이제 바로 그냥 닦지 않고 그냥 치유가 되죠. 살짝 긁힌 거 정도야. 어디 책상 모서리나 어디 살짝 긁힌 정도? 그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투매예요.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조정 온다고. 살점이 조금 떨어져 나갔어. 한 0.1mm 정도 떨어져 나갔는데 거기다가 그죠? 네, 거즈대고 드레싱하고 소독하고 병원 가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 생명이 위독해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여기는 박테리아가 감염된 것 같아요.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푹 자면 되는데요. 이해되시나요?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투매는 뭐냐면 그냥 살짝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반창고 안 붙여도 될 정도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투매인데 거기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저점을 잡아보겠다고. 그래서 투매가 나올 때는 마음이 불안하시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불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세력이 매집됐는지 매집된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물량 그대로인지 확인하면 되는데, 자, 주가는 하락하지만 거래 나온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누가 나간 거예요? 네, 그냥 소액으로 조금씩 하신 분들이 무서워서 나간 거예요. 누가 나간 거예요? 세력이 나간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갈 때, 즉 주가가 올라가는 걸 방해하는 개인들이 나간 거예요. 그럼 좋은 거잖아요. 세력들이 나가서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니라 개인들이 나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되시죠? 네. 예를 들어서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얼추 조정이 끝나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차트가 그렇게 생겼어요.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 인피니티 헬스케어 사가지고 수익 많이 났어요. 감사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추천하는 거 아니니까. 네. 자, 다른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서현이 있어요. 자, 서현 혹시 이거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혹시 있을까봐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윤석열 관련주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샀죠? 12,000원, 13,000원, 14,000원 했어요. 그죠? 자, 잘 보세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 들으세요. 좋은 얘기 해드릴 건데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사셨다고 칠게요. 여기까지 지금 이게 뭐냐면 여기서 바닥을 좀 잡고 있다가 투매가 나와서 좀 이렇게 흘러내렸죠. 오늘 보면 마이너스 6% 급락했죠. 많이 힘드시죠?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마음이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13,000원 전후에 보통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8,000원이에요. 그러면 5,000원 빠졌죠?
13,000원에서 5,000원 빠졌다는 얘기는 얼마예요? 네. 내일 한 방만 더 나오면 마이너스 40% 손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자, 이걸 꽉 깨물고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차라리 잘 된 겁니다. 왠지 아세요? 마이너스 40%에서 심하면 마이너스 50%인데 이 정도까지 빠지면 증권사에서 전화 받는 분들이 계세요. 고객님 신용 쓰셨잖아요. 네. 담보금 더 내세요. 요즘처럼 힘든 때에 담보금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돈이 없으니까 신용을 썼겠죠. 근데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신용 많이 쓰신 분들 돈을 내야 돼요. 자, 그 돈을 못 내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반대 매매 나가죠. 주가 하락이 또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한 40% 정도 급락을 하면 거기에서 음봉이 센 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신용 쓰신 분들 싹 정리시켜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신용 쓴 사람 물량을 싹 정리시키면 그때부터 추가 하락이 나온다. 1번. 아니다. 그때부터 반등이 나와서 올라올 수 있다. 자, 2번 찍어보시죠.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쉽게 설명드렸어요. 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기서 1번 찍으면 네. 안 되겠죠, 그죠? 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렇죠. 네, 줄리 사장님도 어서 오세요. 그렇죠? 네, 다 2번 찍으셔야죠, 그죠? 그래요. 2번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툼에 나온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처음에 좀 아프다니까요. 제가 아까 그래 서형 갖고 있는 분, 서형 같은 거 들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지금 좀 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좋은 얘기 해드릴 건데 좀 아프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빨 꽉 깨물고 들으시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음봉이 큰 게 나와요. 왜냐하면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거든요. 돈 안 갚으면 그 다음날 반대 매매 때리거든요. 그 다음날 반대 매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까요? 쉬워요. 그 다음날 아침에 8시 40분 되면 동시호가, 호가가 이제 HTS에서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네. 그때 일제히 하한가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 30%. 그게 뭔지 아세요? 증권사에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증권사에서 고객님이 담보금을 내야 되는데 안 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증권사에서 그걸 하한가에 매도 주문을 걸어버려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증권사 나쁜 아저씨들이라고. 고객 돈 받을 때는 고객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신용 썼어요. 그죠? 네. 이자 다 받아가다가 마지막에 돈 못 갚으면 하한가에 매도를 걸어버려요. 네. 부부끼리 살다가 아무리 안 좋게 이혼을 한다고 쳐도요. 이혼한 부부끼리도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너무 싫어서 이혼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증권사에서는 네, 자기들 돈 못 받, 자기들 돈 떼일 것 같으면 네, 하한가에 주는 겁니다. 이게 신용을 쓰지 마세요.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8시 40분 되면 대본 나옵니다. 동시호가에 하한가가 시초가 하한가가 많이 보인다. 그러면 반대 매매 무지하게 많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투매가. 이분들 물량이 다 털리면 다시 올라오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투매 나오는 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이제 순기능도 있는 거예요. 들고 있는 보유 종목이 이제 하락을 해서 손실이 나시거나 아니면 뭐 수익이 났었는데 이게 떨어지면 속상하시겠죠. 투매 나오면은 수익 난 게 또 사라지니까요, 그죠? 속상한 이제 그 역기능도 있지만 이런 순기능도 있어요.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서현이 지금은 살만한 주식이 아니지만 이걸 다 털어내고 나면 그때는 살만한 주식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좀 전에 보셨던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볼까요? 제가 지금 한 요거는요 어디에다가 갖다가 붙여서 설명해도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는다니까요. 볼까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여기가 대충 9,000원이에요. 써있네요. 9,200원이라고요. 그죠? 네. 여기는 얼마예요? 대충 계산하자고요. 우리 6,000원이에요. 얼마 빠졌어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에서 보통 40% 빠지거든요. 고점 대비. 네. 그러면 누가 빠져나가요? 네. 신용 쓴 사람들 물량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아까 서현에 비하면 좀 점잖은 거거든요. 서현을 밑으로 잡아 끌어내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빠지면 개인들 투매 물량 나와서 아무튼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간단하잖아요. 여기 얼마예요? 14,000원. 대충이에요. 네. 아이씨 14,000원 아니라 13,950원이던데 왜 거짓말하지? 이런 분들 가끔씩 있어요. 네. 확인하시더라고요. 14,000원 아닌데요? 네. 대충 대충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는 얼마겠어요? 여기는 한 7,000원이라고 볼까요? 7,000원 조금 안 되거든요. 7,000원 2, 300원, 500원 될 거예요. 자, 대충 계산해 보세요. 만토막이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40% 빠졌다는 얘기예요.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시간도 없는데 뭐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요. 대충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대충 40% 빠진 거예요. 반토막 좀 덜 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번 음봉이 파파팍 떨어지더니 신용 물량 싹 정리시켜버리고 올라가야지. 그렇죠? 이때는 이제 그 윤석열 씨가 잘리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튀어올라간 거예요.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요, 그죠? 근데 아무튼 투매가 나오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그죠? 네, 실수로 여기에서 선을 타신 분들은 신용까지는 안 썼고 그냥 소소하게 한 돈 몇백 넣어놨는데 끌려다니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시다고 하시면 좀만 참아보세요. 힘드시죠, 그죠? 다음에 이런 데서 사지 마시고 여기서 사신 거는 솔직히 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아픔도 겪어봐야 나중에 실수도 덜하게 되는 거고요. 네. 투매가 나왔을 때 이거 회복하는 거 보면서 실력도 느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빨 다물고 막 참아야지 그러면요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참으셔야 돼요. 모르고 참으면 악만 남아요. 네. 악만 남는다니까요. 어금니 다 나가요. 또 하도 참아가지고 나중에 그 치과 가서 이빨 한이라고 돈 다 날려요. 주식으로 돈 벌면 뭐예요? 치과 선생님, 네. 그 부자 만들어 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악만 남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알고 하셔야 돼요. 네. 이런 게 나오고 왜 올라가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차트 잘 보고 싶으시죠?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왜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먼저 이해하시면 돼요. 만들어진 차트를 해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왜 만들어지는지 원리를 알면 그 다음부터 더 쉽거든요. 알려드린 거예요. 투매 나올 때 차트가 이렇게 무너진 차트가 왜 나오는지. 신용 반대 매매 그것도 역할을 크게 합니다.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거예요. 네. 아셨죠? 그래서 아무튼 투매가 나오면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매집됐는지 확인하시고 한 번 더 확인하고 물량이 그대로 세력 물량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주가가 하락한다? 그건 개인이 나간 거라니까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투매가 세게 나오면 신용 물량도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요 주가가 반등 나올 때 제일 방해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신용 물량이에요. 여기에서 개인들이 매수를 했겠죠,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악성 물량은 신용 물량입니다. 이거를 없애야 되니까 주가를 30%, 40%씩 눌러버리는 거예요. 신용 보통 담보 비율이 30%에서 40%죠. 네. 우연의 일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사실 때 세력이 매집했는지도 확인하셨겠지만 이게 무슨 재료인지 확인하셨겠죠? 뭐 옛날 같으면 이게 수소차인지 아니면 뭐 5G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뭐 대선주라든지 아니면 실적주라든지 네, 실적이 좋다든지 그런 걸 예상하고 사셨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매수한 재료죠. 그 재료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잘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진짜 뭐 신용 물량 털어내려고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재료가 없어졌거나 사라져가지고 주가가 세력이 진짜 그것 때문에 나가가지고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진짜 문제가 생겨서 하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재료가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그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 그래서 빠지는 거라면 거기서는 빨리 비상탈출을 하셔야죠.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들어요. 그런 종목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비상탈출 하셔야 되는데 전투기 그 전쟁 영화 보면 전투기 조종사들이 막 그 공중전을 펼치다가 그죠? 한 대 맞았어요. 뭐 어떻게 돼요? 최대한 그 비행기를 살리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겠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탈출해 버리죠. 네. 탈출할 때 어떻게 탈출해요? 천천히 탈출하나요? 아니죠. 뭐 하나 땡기면 바로 휙 하고 날아가 버리죠. 그렇죠? 네. 그 정도로 탈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비상탈출이에요.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어지간하면 그런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었죠. 세 번째가 뭐냐면 투매는 대부분 이제 조정은 조정인데요. 초단기 조정이에요. 초단기 조정. 아까 그래서 조정은 팔 부러진 거랑 같다. 하지만 투매는 그냥 팔에 진짜 뭐 살짝 그냥 긁힌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시면 그냥 회복이 됩니다. 약 같은 거 안 발라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 약을 바르고 뭐 반창고 붙이고 꼬매고 막 종합병원 가는 거예요. 살짝 긁혔는데 그거 가지고 종합병원 가는 사람이 실제로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씩. 근데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수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내 종목이 3% 5% 떨어졌다고 해서 손절해야 되나요? 보유해야 되나요? 아니면 더 살까요? 팔았다가 저 밑에서 기다렸다 다시 살까요? 딴 거 팔아가지고 이걸 더 살까요? 막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투매를 가장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은요. 제가 그 얘기를 아직 안 했는데 우리 저기 정의원들 또 잘 들으세요. 특히 문자반의 분들 아까 이제 못 들으셨으니까 낮에 투매를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저 양반 뭔 소리 하는 거 이러실 수도 있는데 진짜로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보통 그렇게 못 하시니까 아까 그래서 거래량이라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확인하라고 몇 개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원래는 아까 우리 낮에 정의원들한테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딱 두 마디 했어요. 첫 번째, 아무것도 하지 마셔라. 두 번째, 취미생활에 집중해라 그랬어요. 취미생활에. 왜 그랬냐면 첫 번째,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불안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뭐 투매 나오면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네. 손절할까 말까 아니면 더 살까 말까 손실이면 물 탈까 말까 이거 굉장히 좋은 종목 같은데 좀 싸진 것 같은데 한번 갖다가 질러볼까 말까 그죠 몰빵 근성 있죠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건 저거건 간에 생각을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함부로 아무런 행동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투매는 그냥 금방 지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왜냐하면 뭔가를 하면 할수록 네,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고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진짜 고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식시장을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고수들은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럼 매매 횟수도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생각과 매매와 뭐 그런 것들 주식시장을 보는 그 시간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실수를 덜 하는 거예요. 근데 초보 때나 아니면 잘 모르실 때 아니면 마음이 불안할 때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손절, 추가 매수, 물타기, 몰빵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항상 어떤 결과로 이제 그게 이어지냐면 실수로 이어집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진짜 큰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폭탄이 있죠. 그 전쟁 영화 보면 이렇게 막 폭탄이 막 떨어지잖아요. 상대방이 뭐 공격을 하죠. 막 폭탄을 떨고요.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폭탄 피하려고 막 뛰어다니나요? 아니잖아요.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이제 은신처나 굴 같은 데 들어가서 고개를 숙이고 숨어 있잖아요. 언제까지요? 폭탄이 다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잖아요. 전쟁 영화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음봉들이 막 떨어질 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그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쉘터라고 하죠. 그 쉘터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겠다가 언제 나와요? 폭격 다 끝나자마자 그때는 바로 여러분들도 이제 공격으로 이제 공격 자세로 돌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지금처럼 음봉 떨어질 때는 막 돌아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는 게 뭐냐면 손절할까 말까, 손절할까 말까, 더 살까 말까, 더 살까 말까, 이거 팔아서 저거 살까, 저거 팔아서 이거 살까, 계속 그러시거든요. 지금 옮겨 탈까 말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보니까 세력도 나갔고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로도 바뀌었고 없고 막 그래요. 회사도 보니까 부실해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런 분들은 교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세력도 안 나갔고 제로도 안 바뀌었고 그냥 회사도 괜찮아요. 그럼 홀딩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아셨죠? 돌아다니지 마세요. 돌아다니다가 폭탄 맞는 거예요. 비율을 이렇게 들어드리면 좀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돌아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코스닥 지수 여기 보시면 여기였었어요. 여기 코스닥 지수를 볼까요? 코스닥 지수 이렇게 하락할 때 제가 그 소리 했어요.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라고 그냥 가만히 계시라 했어요. 이 종목은 정말 좋다 그러신 분들은 꾸준하게 매집은 하시되 뭐 손절이나 그런 거 불필요한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라 했어요. 저희 방에서 계속 매수하고 있었어요. 매수할 거 매수하고 분할 매수는 안 해요. 저희는 한 번에 사고 말지. 네. 지수가 떨어질 때 있죠. 저희는 불안한 게 없기 때문에 뭐 두 번, 세 번 나눠서 분할 매수 그런 거 안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할까 말까요. 정말 그 거래가 별로 없거나 호가가 얇으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분할 매수라고 할 때가 있기는 있어요. 1년에 한두 번이에요.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딱 돌았을 때 그랬어요. 요 지점에서. 이때는 무방에서도 그랬어요. 지금부터는 두 눈 크게 뜨고 집중하시라고요. 제가 그때 되면 또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열심히 공들여서 매집한 종목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음봉이 막 떨어질 때는 폭탄 떨어질 때니까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언제요? 폭락하다가 딱 도는 순간 그때 있죠. 요 지점에서 두 눈 크게 뜨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알려드릴게요. 뭘 확인해야 되는지. 어젯밤에 제가 1시간 가까이 얘기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폭락이 들어와도 너무 놀라지 마셔라. 대형주 때문에 폭락이 들어오는 건데 결국에는 중성주가 많이 갈 거다. 미리 폭락 올 거 어느 정도 감지하고 얘기를 해놨던 거예요. 실제로 저희 단톡방 있죠? 단톡방에 거기서 오늘 상한가 나왔거든요. 상한가 나온 종목이 있어요. 그걸 오늘 공개할까 하다가 안 하려고요. 좀 더 올라올 수가 있어갖고 공개 안 하려고 그래요. 사놓은 게 있어요. 그게 지수가 2에 나오면 잘 가는 거예요. 미리 사놨거든요. 좀 더 올라가게끔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미리 대비를 해놨다고요.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주식을 계속 거의 매일같이 추천을 했어요. 하루에 하나, 이틀 하나씩. 네. 계속 추천을 했는데 지금은 음봉 떨어질 때 여러분들은 혼자 하시는 분들이니까 대부분 그죠? 네.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꾸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털려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근데 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실까요? 아니에요. 또 뭔가를 또 열심히 그렇게 하세요.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자, 제가 이제 투명화 나올 때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내가 보유한 종목이 세력이 매집된 종목인지 세력이 물량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시고, 두 번째 내가 매집한 매수할 때 그 재료가 상했는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변했는지 꼭 확인하시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투매는 초단기 조정이니까 잠깐만 기다리시면 된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했었죠. 네 번째는 뭐였어요? 폭탄 떨어지는 거다. 폭탄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 놓은 은신처에서 숨어서 잠깐 쉬면 돼요. 폭격 끝날 때까지. 이 폭격이 그러면 언제까지 퍼붓느냐? 비율을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비포장길 있죠? 비포장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뭐 농로나 어디 뭐 이렇게 시골길 이렇게 걷다 보면 바닥에 포장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천천히 걷고 계신데 갑자기 차가 슥 지나갔어요. 빠른 속도로. 그러면 흙먼지가 막 날리죠. 그렇죠? 근데 그 흙먼지 날리고 그러면은 좀 그렇죠, 그죠? 네. 그렇잖아요.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가나요? 잠깐 아닌가요? 잠깐 눈 감고 코 막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몇 초면 사라지잖아요. 그쵸? 네, 투매란 건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비율을 뭘로 들어드릴까 하다가 요 생각을 했어요. 네, 흙먼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잠깐이라고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처음 했던 얘기가 뭐예요? 살짝만 툼에 나오면 비강론자들 나와서 조정이다라고 외치고 그 소리에 놀라신 분들은 손실과 조정을 피하려고 굉장히 분주해지세요. 현금을 잔뜩 만들고 현금 많이 들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거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이거든요. 현금 많이 들고 있다고 주식쟁이가 현금 들고 있다고 자랑을 동네방네 하면서 저점을 잡겠다고 도끼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뭐냐면 그래도 뭔가 좀 하고 싶다 그러시면 자 내일부터 이걸 보세요. 내일 만약에 지수가 또 하락을 하거든요. 뭘 보셔야 되냐면 강한 종목을 찾으시면 돼요. 강한 종목. 강한 종목. 투매가 나올 때 강한 종목이라고 하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막 10%, 20%, 30%막 급등하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네. 투매가 나올 때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은요. 투매 끝나면 급락해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막 투매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막 10%, 20%막 급등하는 게 있어요. 그죠? 네.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거 수익 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잘 알고 하셔야 돼요. 투매 끝나면 그 종목 바로 급락합니다. 거의 대부분 급락합니다. 그리고 투매가 나올 때는 상승하는 종목은 별로 없죠. 하락하는 게 되게 많지 않나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세요. 거래소에서 상승한 종목이 몇 개인 줄 아세요? 113개밖에 안 되고요. 하락한 게 700개가 넘어요.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하락한 게 1000개가 넘고요. 상승한 거는 한 2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10%, 20%뭐 급등한 게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 매매하는 초단기 매매하는 추격 매수꾼들 있죠?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왔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락하는 게 대부분이고 크게 급등한 게 별로 없겠죠. 이 초단기 매매꾼들은 거의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초단기 매매꾼들은 이분들 시세 중독 걸린 거거든요. 매매 중독 걸리신 분들이에요. 추격 매수하고 상한가에서 추격 매수하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중독이죠. 그게 어떻게 일반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거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분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분들이 조종이네 투매 나왔네 이러면서 하루 쉴까요? 절대로 못 쉬죠. 못 쉰다니까요. 중독 걸린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걸 해야 돼요. 이 중에서 찾아서 들어갔겠죠. 생각해보세요. 거의 다 하락했는데 상승한 게 몇 개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투매가 나오면 급등하는 종목은 강한 종목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초단타쟁이들 다 거기 들어가서 지금 매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무서우세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급등하면요 어지간하면 좀 파세요. 초단타 치는 그 중독 걸리신 분들 여기 다 들어갑니다. 이 주식이 옳게 가겠습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면서 가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이런 걸 알고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투매 나올 때 강한 종목은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게 강한 거냐면 이런 겁니다. 안 빠지는 거예요. 투매가 안 나와요. 그 녀석이 강한 녀석이에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투매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 막 어떤 종목 막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 못 하겠어요. 갖다가 제가 아무리 추천주가 아니라고 해도 갖다 찍어버리실까봐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 게 있어요. 투매가 전혀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얘기해 드릴까요? 안 사신다고 약속하시면 얘기해 드리죠. 절대 안 사겠다 1번 찍으세요. 그러면 어떤 차트인지 보여드릴게요. 안 사시겠다 약속하시면 보여드릴게요. 약속을 갖고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안 사실 거예요? 안 찍는 분들은 뭐예요 도대체? 이쪽은 거의 안 찍으시는데요. 사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찍어보려 한 거예요. 그래요. 찍으셨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뭐겠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케이스. 투매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네?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투매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게 강한 거예요.
한두 개만 더 볼까요? 또 한 개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촥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안 빠지잖아요. 또 뭐 볼까요? 이런 거 보세요.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 개를 얘기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기신적 이런 거 사지도 못하실 거예요. 이런 거. 네. 이런 거 제가 사지지도 않아요. 네.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내일 만약에 내일 금요일이죠? 네. 내일이나 뭐 다음 주 월요일날 투매 나온다 그러시면 뭐 찾으시면 되냐면 이 와중에도 급등하고 있는 거를 찾으시기보다 이런 걸 찾아보세요. 막 이렇게 정세균 관련주 중에서 수산중공업 이런 걸 쳐다보면서 아씨 내가 어제 살라 그랬는데 그런 거 그만하시고요. 네. 이런 걸 여기서 왜 사요? 이런 거는 밑에서 싸게 사신 분들이 보유하는 이제 그분들의 영역이지 이런 데서 욕심내시면 안 돼요. 아 수산중공업 어제 살려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목숨 걸고 매매하시는 거예요. 뭐 어제 사셨으면 오늘은 하루는 즐거우셨겠지만 언젠가는 물리게 돼 있는 매매니까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날은 수원중공업에 또 갈 수 있을까 이런 거보다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을 찾아보세요. 제가 보기엔 눈이목으로 보이는데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찾으시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안 사겠다고 1번 찍으시라고까지 한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사실까봐 또. 아셨죠? 이런 걸 찾으시라고요. 이런 류들이 강한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뭘 확인하셔야 되겠어요? 세력이 매집됐나 안 됐나 확인해 보시고 재료가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확인하시고 저렇게 투매도 안 나는 종목들을 유심히 쳐다보고 계시면 되겠죠. 언제까지요? 폭탄 다 떨어질 때까지. 폭탄이 다 떨어지고 딱 지수가 돌아서는 순간 두 눈 크게 부릅뜨고 계시다가 맞다 싶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왠지 그때 까먹을 것 같다. 그때쯤에 바쁠 것 같다면 미리 사놓으셔도 되고. 그렇죠? 저희는 미리 사놔요. 그때가 사는 것도 있지만 미리 사놓는 편입니다. 주식을 편안하게 하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주식으로 성공을 하시려면 매매를 지나치게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공 횟수를 늘려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매매를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물론 매매를 많이 하면 재밌어요. 네. 저 단기 매매 권장하는 사람이에요. 단기 매매 하시라고 재밌다고. 네. 수익으로 하니까 단기 매매 안 할 것 같죠? 해요. 단기 매매 회원들한테 잘하는 방법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두세 번씩 알려드려요. 네. 단기 매매 권장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단기 매매도 좀 편안하게 하지만 매매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실 필요도 없고요. 성공 횟수를 너무 많이 늘리실 필요도 없고 승부수 있죠. 비중을 확 실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비중을 크게 늘리실 필요도 없어요. 정말로 주식으로 성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꿈을 이루시려면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신 거라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성공 횟수를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실수를 줄이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아셨죠?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가 그거예요. 네. 아셨죠? 네. 조정 온다고도 현금 들고 아까 그 사람들처럼 막 현금 만들었다고 막 그렇게 주책 없이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고요. 네. 실수를 자꾸 줄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가 줄어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그 결과 노력의 대가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여러분들한테 찾아올 겁니다. 네. 너무 부자가 빨리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자꾸 똑같은 얘기하죠.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기초부터 다시 배우세요. 네. 그러시면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렸죠. 네. 원하는 목표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이루실 겁니다. 요즘에 그 주식을 갑자기 시작하신 그런 주인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조바심을 갖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조바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조바심 내지 마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자꾸 잡수세요. 아셨죠? 네. 투면은 뭐라고요? 비포장 도로에서 차가 지나갈 때 일어나는 그냥 흙먼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금방 지나가요. 아셨죠?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잘 잡수시고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저녁에 그 유튜브에 그 녹화한 거 올려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법 강의 영상 하나 또 올려놓을 테니까 이따가 유튜브에서 보시고 아니면 오늘이나 내일 밤에 확인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유튜브가 채널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밥TV라고 치면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소TV라고 치면 또 하나 나오는데 그 기법 강의 영상은 그 무소TV 쪽에만 있으니까 그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검승부라고 치시고 그 다음에 무소TV라고 치시면 유튜브 채널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기초 강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실력 되시는 분들 보시라고 조금 고급 강의도 있으니까 뭐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해놨는데 그 잠깐만요. 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 3월달 있죠. 1월달부터 3월달 사이에는 개별주 매매하실 때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 왜 그게 중요한지 제가 영상 올려놨는데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 화면 잘 보이시면 누가 대표로 1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네. 다 찍으실 필요 없고 한 명만 찍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주식 기초 강의 올려놨죠, 그죠? 네. 1월부터 3월 주식 거래 시 꼭 주의할 것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요거 꼭 보세요. 왜냐면 요거 모르시고 하시면은 1월달하고 3월달에 수익은커녕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중요한 얘기니까 요거 보세요. 아, 요거는 동영상이 네, 특별히 15분, 뭐 12분, 다들 10분대예요. 네. 평상시에 하는 거는 1시간짜리인데 요거는 짧아요. 네, 짧으니까 이런 거 보시고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무소TV라고 치면 나옵니다. 네, 요거도 있고 보시면 밑에 또 있죠. 이런 것도 쭉 있어요. 네, 좋은 저기 주제들이 있으니까 네, 시간 날 때마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분, 길어야 20분입니다. 네네. 네, 공부 목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 벌써 9시가 넘었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지수가 좀 흔든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잘 굳건하게 잘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을 죄송합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을 때 그 목표 있죠? 반드시 이루실 수 있으니까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마음 편안하게 오늘 밤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밤에 오늘 밤에 미국 지수, 다우 지수, 막 나스닥 급락하는 거 아니야 그러시면서 미국 증시를 쳐다보면서 밤을 지새우신다? 그거만큼 아까운 것도 없습니다. 오늘 밤에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주무세요. 정말 잠이 안 오시면 영화 한 편 보시고요. 네, 푹 주무세요. 미국 증시 보지 마세요. 네, 아셨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 얘기는 내일이나 다음 주에 왜 그런지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아, 그 여기다 메일 주소 남겨 드릴 테니까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네.